최근 몇 년 사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용어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대해 많이 듣긴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클라우드.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 앞으로 총 6편에 걸쳐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1편에서는 클라우드 기술의 역사와 시장 동향, 그리고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클라우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사진이랑 데이터 백업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클라우드에는 이런 사진을 저장하는 스토리지 서비스 외에 훨씬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클라우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에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IT 인프라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IoT, 블록체인,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을 통해 IT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구독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미국 아마존닷컴을 운영하는 아마존에서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2006년에 출시되었습니다. 당시 아마존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미국 소비의 50%가량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에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대규모의 서버를 증설하고 운영해야 하는 부담과 세일 시즌이 끝나고 다음 추수감사절까지는 서버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시즌이 끝난 유휴 서버들을 서버가 필요한 고객에게 원하는 만큼 빌려주고 비용을 청구하는 구독 형태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죠. 아마존 AWS를 시작으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3위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2008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3사를 뒤따라 알리바바는 2009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IBM 클라우드는 2011년에 출시하였습니다. 생각보다 클라우드 역사가 오래되었죠.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2020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2년 걸릴 디지털 전환이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는 바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IDC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투자액 중 클라우드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가 2019년 23%에서 2024년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일찍 시작한 기업들을 우리는 디지털 마스터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디지털 마스터 그룹에 있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이 9%, 영업이익은 26% 굉장히 높죠. 시장 점유율은 무려 12%가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디지털 전환을 검토 중이거나 아직 미루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이 더뎌지거나 혹은 시장에서 회사의 존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디지털을 미루거나 늦게 시작하는 기업들은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진 거죠.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바로 기업의 존립과 바로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통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였을까요? 넷플릭스, 대표적인 클라우드를 통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넷플릭스사의 경우 국내 월 사용자 수가 1,001만 3,283명으로 2020년 1월 470만 4,524명 대비 113%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폭증에도 넷플릭스는 트래픽이 정체되는 일 없이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동영상 서비스를 무리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넷플릭스는 혹시 모를 데이터 폭증을 대비해 오래전부터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환경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2016년 1월 넷플릭스는 직접 운영하던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센터로 모든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인 건 아셨다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기간보다 32%가 성장하여 44조 6,300억 규모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여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0년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조 9,548억을 기록하였고 전년 대비 25.1%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환경에 도입되는 IT 인프라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5%로 2025년에는 2조 2천억이 넘는 매출 규모를 예상하는 만큼 클라우드 시장의 발전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고요. 그 다음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컨설팅, 운영, 관리를 해주는 MSP,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클라우드 CSP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ISV, 인디펜던트 소프트웨어 벤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CSP 글로벌 3사는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GCP입니다. 이 3사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마존 AWS가 32%의 점유율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애저가 20%, 구글이 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저와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늘어가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CSP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MSP 기업은 최종 고객에게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컨설팅, 운영 및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MSP 업체는 메가존, 베스핀 글로벌, SK CNC, LG CNS 등이 있습니다. 삼성 SDS는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는 MSP 사업자 중 하나인데요. 2021년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출시하며 CSP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삼성 SDS는 2021년 IDC 레포트를 보면 아시아 퍼시픽의 매니지드 서비스 리더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2021년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에 데이터 센터 아웃소싱 및 하이브리드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드 서비스 리더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MSP 기업입니다. 삼성 SDS는 2020년 이후에만 50건 이상의 DT 제안을 수행하였고 삼성전자, 삼성 엔지니어링, 에코 프로비엠 등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B2C 서비스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MIS, R&D, MES 등 다양한 업무에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이렇게 다양한 고객들의 성공적인 DT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핵심 요소를 도출해 본다면 IT 트렌드에 부합하는 IT 모더나이제이션 전략, 삼성 SDS가 보유한 DT 전문가의 전문성, 삼성 SDS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DT 기술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전환은 단순한 인프라 교체가 아닌
기업의 본질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는 혁신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MSP의 선택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삼성 SDS가 2021년 출시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고객이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쉽고 빠르게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위해 높은 가용성 및 보안성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어 핵심 업무를 수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DB 같은 인프라 상품군부터 삼성 SDS의 기술력이 집약된 컨테이너, 데브옵스, 분석 서비스, AI 서비스 같은 업스택 상품군까지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반에 대해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는 기업이 클라우드를 어떤 형태로 도입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IaaS, SaaS, PaaS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비스 유형은 쉽게 생각하자면 애플리케이션 제공에 필요한 전체 기술 스택 중에서 어디까지를 사용자가 제공받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전통적인 IT에서의 기업 관리로 취급되던 영역이 IaaS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의 약자로 확장성이 높고 자동화된 컴퓨팅 리소스를 가상화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클라우드로 이전을 할 때 기존 인프라 환경을 클라우드에서 구축해야 하는 경우 주로 사용합니다. 파스는 플랫폼 as a service의 약자로 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코드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플랫폼에서 레고 블럭처럼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죠.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의 약자로 개발도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빌려서 쓰게 되는 것이죠. 세일스포스, 워크데이, 오피스 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서비스들이 대표적인 SaaS 서비스들입니다. 초기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던 기업들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위해서 IaaS, 즉 Infrastructure as a Service를 사용하였습니다. 간단한 가상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련된 서비스들을 사용하였고요. IaaS만 사용하던 기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점차 PaaS, 플랫폼 as a 서비스죠. 그리고 SaaS,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로 확대해서 계속해서 클라우드를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최신 IT 기술을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클라우드의 도입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기업은 크게 4가지 배포 모델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업이 민감한 정보나 중요 회사 기밀 데이터 저장 및 운영을 위해 인터넷에 연결된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닌 내부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에서 구축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보안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주로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리소스가 다른 사용자와 공유가 되지 않아 보다 높은 수준의 제어와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배포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클라우드 리소스, 예를 들어 서버와 스토리지는 타사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며 인터넷을 통해 제공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타 지원 인프라를 클라우드 공급자가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으로는 사용한 서비스의 요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 없이 인프라 운영 비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기밀 데이터나 빠른 응답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웹서버나 글로벌 콘텐츠 다운로드 같은 서비스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인프라 운영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 클라우드란 두 곳 이상의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된 클라우드 접근 방식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84%가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가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은 서비스 장애로부터 기업을 보호해 줍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기본 클라우드가 예기치 않게 중단되었을 때 백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 없이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장애로 인해 서비스 중단을 겪은 기업들이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연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클라우드 업체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요구 수준에 따라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나 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 같은 경우 업체마다 기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멀티 클라우드 도입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과 최근 동향, 서비스 모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와 더 친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다음 편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과 가상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